皆さん、挨拶をしましょ 안녕하십니까.う。 안녕하세요. 오はようございます。1年ぶりです。1년 만에. 안녕하세요. 네. じゃあ、조한선さん,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조한성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私は民族問題研究所で研究をしているチョウ・ハンソンさんです。近代史、現代史を専攻し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もう연구소에서 뭐 몇 년 정도 일했어요?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研究所で働き出してもう8年ぐらいになるそうです。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すぐ入りましょうか. 그러면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그것도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ではこれから講義を始めます。 네,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고요. 그 한 달 후에 상해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19年の3月1日の三一独立運動、皆さんご存知ですよね。その1ヶ月後にですね、多くの活動家が上海に集ま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4월 달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それで4月にですね、独立運動家が集まって臨時政府を作ります。 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その名前、大韓民国臨時政府という名前をつけました。 최초의 입헌공화국 정부였습니다. 最初のですね、立憲共和国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임시정부는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이자 독립운동의 총본부를 자임했습니다. 臨時政府はですね、民族を代表する政府であり、また独立運動の中心というふうに、本部というふうに、自らを名乗りました。 1919년 8월 달에 좌익과 우익 세력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정부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で19年の8月にはですね、左翼と右翼といいますか、が一緒になっていわゆる臨時政府が拡大再編成されます。 중심 인물은 첫 번째가 안창후, 이동희, 이승만이었습니다. その時の中心的な人物がアンチャンホ、イ・ドンヒ、イ・スンマンです。 그런데 실제로는 이승만은 잠시 미국에서 상해로 들어왔다가 돌아갔고요. 실제로는 안창호와 이동희가 중심이 된 정부였습니다. でこの中のイ・スンマンはですね、アメリカから上海にやってきて、でまたアメリカに戻ります。ですので、実際に臨時政府の仕事をしたのはアンチャンホとイ・ドンヒの2人になります。 사진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この写真わかりますね。この方がアンチャンホです。 이 사람이 이동희입니다. この人がイ・ドンヒです。 실제로 활동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이가 젊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참 이후의 사진이어서 조금 더 젊은 이동희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で、これは晩年の写真ですので、実際に活動した時はもっと若い時でした。 이것이 1920년 이승만이 미국에서 상해로 들어왔을 때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これは1920年にイスマンからアメリカから上海に行った時に撮った記念写真です。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ま 여기서 ポインター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ね。 지금 멈춰 있는 사람이 이동희가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미에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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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움직여야 보이나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승만입니다. これがイスマン? 네, 이 사람이 이승만. 전혀 다르네요. 우리가 아는 이스만. 네, 이승만이 나이 들어서까지 아주 늙었을 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늙은 얼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イスマンは皆さん年取った時の写真を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僕も初めて若い写真見ました。 이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この人がアンチャンホです。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줄이 중요한 인물들이 다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こ 되겠습니다. このラインにですね、中心人物が並んでいると考えていただければいいです。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이 김구입니다. これがキムグですね。 네, 김구는 나중에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좀 격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で、後でキムグはですね、臨時政府の主席、代表になるんですが、この当時、20年当時はですね、ちょっとトップではなくて、2番手、3番手という感じですね。 그다음에 이게 1920년도에 3월 1일 날 찍은 3.1운동 기념식 사진입니다. これがですね、20年に撮った上海で独立運動記念式をした時の写真です。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당시 상해에는 상해에는 1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선인이 1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000몇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日本の外務省の資料を見ると分かりますが、上海に韓国人、朝鮮人はですね、100名ぐらいしか当初いなかったんですが、これが瞬く間に1000人以上に膨れ上がります。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해 3.1운동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2층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망국기로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非常に多くの人が参加したのが分かると思います。2階もですね、この旗で隠れていますが、人がいるのが分かります。 임시정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데 3월 1일 날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3.1운동이 평화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次にですね、臨時政府とはまた違って、他の、独立運動がありますね。3.1運動は非常に平和的に行われましたが、これでは不十分だ、足りないと考えた人たちがいます。 3.1운동 같이 평화운동만으로는 나라를 독립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すなわち平和的な運動だけでは、国の独立は勝ち取れないと考えた人たちです。 그래서 독립운동은 직접 군대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ですので、軍隊を作ってですね、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た人たちです。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로군정서, 그다음에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같은 여러 개의 독립군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ここにありますね、北路軍政所、西路軍政所、大韓独立軍といったいわゆる武装団体ですね。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満州に根拠があり、国境を越えてですね、満州から朝鮮半島に来て、独立運動、武力闘争をしたわけですね。非常にたくさん行いました。 일본 경찰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에만 1651회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日本の記録によると、1920年だけで
1651回の軍事作戦があったそうです。 그래서 경찰이 사망 9명, ですので、警察の死亡が9人、 관리가 사망이 72명, 公務員ですね、すいません、これ漢字間違えたのが、72名が死んでいます。 그래서 피해가 아주 국경 지역에서 극심했습니다. ですので、国境地帯では被害が非常に多かったと言えます。 그래서 참지 못한 일본군이 직접 부대를 꾸려서 만주로 뭐냐면 군대를 보냈습니다. そのためですね、日本軍が、国境を越えて満州まで来て、独立軍と戦うようになります。 일본군의 간도 출병이라고 부릅니다. これはですね、日本軍の関東出兵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出撃かな。 그래서 이제 전투들이 여러 차례 만주에서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입니다. いくつかの大きな戦いが行われるんですが、この中で一番最も有名なのがここにある2つですね。ポノドン戦闘というのと、チョンサンリテイチョというのがあります。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의 추격 부대하고 싸워서 그 골짜기에서 뭐냐면 골짜기까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 이렇게 포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격 사격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전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전사자가 약 150명이라고 한국 측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ポノドン戦闘、이게 요즘 영화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最近これ映画にもなりましたが、結局日本の追撃部隊をですね、谷間に誘い込んで、そこで一斉射撃をして、韓国側の記録によると150人余りの日本軍が兵士が死んだと、戦死したと書かれているそうです。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쯤에 아마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에 그 전에 했던 그 역사적인 고증을 잘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의 전투 씬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3年前にですね、この戦闘をテーマにした文字通りポノドン戦闘かな、タイトルが、公開されました。で、歴史的な交渉をしっかりしているので、非常に詳しく書かれて、描写され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벌어졌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で、このポノドン、戦闘に続いて行われたのが、チョンサンリテイチョという戦いです。 6일간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これは6日間、十数回にわたって戦闘が行われました。 김자진이라는 사람과 홍범도가 연합해서 싸운 전투입니다. 각각 독립의 책임자, 지도자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独立軍のですね、指導者であるキム・チャージンという軍人、そして、ホン・ボンドとこの2人がですね、連合して共に共闘してですね、戦いました。 측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이 약 1000여 명 사망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資料によるとですね、日本軍が1000人余り死亡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의 죽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日本の資料によるとですね、それほど死亡者は多くなかっ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 하지만 독립군과 일본군이 싸워서 이런 정도의 그 여러 차례 전투가 있었을 정도로 가장 큰 전투였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ただですね、日本側と韓国側の資料では戦死者などの違いがありますが、それはともかく十数回にわたって連続して戦闘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で、
チョンサンリテイチョプというふうに、韓国では呼んでいます。 어, 이, 이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この人が本本土、将軍です。 이 사람이 김자진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この人はキム・チャージンという将軍です。 초기 독립군 전투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두 사람입니다. 初期のですね、独立運動に、最も活躍をした、2人と言えます。 당시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중국과 한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当時の中国、満州ですね、東北部と、朝鮮半島の北の部分の、地図です。 여기가 봉오동 부분이고요. ここがポンオドンというところです。 여기가 청산리입니다. この横がチョンサンリです。 일본의 괴군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두 전투,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독립군들은 러시아 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でこのですね、ポノドン、そしてチョンサンリの、戦いを終えてからですね、独立軍は、この地を離れて、ソ連の方にですね、移動します。 그런데 독립군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일본 군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조선인 3,600여 명, 그리고 가옥 파괴가 3,200여 호가 될 정도였습니다. でこの独立軍がですね、ソ連の方に移動します。そしてその後日本軍はですね、関東参事と呼ばれている、非常に朝鮮人、当時そこに住んでいる朝鮮人を、殺害をします。その数が3600人余り、家屋を破壊したのが3200余りと言われています。 네, 그리고 독립군한테도 굉장히 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また独立軍の中でもですね、不幸な事件が起こります。 그 러시아 쪽으로 이동했던 독립군들이 독립군의 그 지휘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서 러시아 군에 의해서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この独立軍というのは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まして、指揮権ですねをめぐって内部で対立が起きます。 그 과정에서 それによってですね、ソ連の方がですね、武装解除にされます。ソ連から武装解除されてしまいます。 그 과정에서 독립군 사망자가 272명이 생길 정도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でその過程で独立軍の、中で、死亡者が270人も出る非常に大きな事件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독립군이 약 3,500명의 병력이 있었는데요. 이 병력의 대부분이 손실이 되고 일부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만주 쪽으로 가면서 독립군은 유지가 되지만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시라는 게 네. 소련에 있는 어디 말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원어를 조사를 안 해놨네요. 그 소련에 있는 네, 소련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 네. 거기를 자유시라고 부르는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この自由市と書いてあるのはですね、当時ソ連の領土にあった、都市です。で、ね、そこで、独立軍はですね、武装解除されたり、対立が起きたりして、3500人余りいた、兵力がですね、もうほとんどなくなってしまうと。で、一部また元にあった、満州法に戻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 자유시라고 하는 곳이 러시아 이름으로는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チャユシというのはロシア語ではスボボドニという町です。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의열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독립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次はですね、ウィヒョル団、議列団ですね、という組織について、話をします。 1919년도에 조직이 됐고요. 1919年に組織をされます。 네, 여기에 중심 지도자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この指導者がですね、キム・ウォンボンという人間です。 일본의 주요 지도자와 그다음에 일본의 주요 기관을 암살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단체입니다. この団体はですね、日本の指導者と日本の施設、指導者を暗殺し、施設を破壊するということで独立を成し遂げると考えたグループです。 최근에 영화 2편이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영화 암살과 영화 밀정이라는 곳에 두 배우들입니다. 韓国で公開作られた暗殺というタイトルの映画と、ミルチョクかなんだっけミッシーかな 네, 그 두 영화에서 김원봉 역을 했던 두 배우가 되겠습니다. その中にキム・ホンボンを、に扮した俳優が、イ・ビョンホンとチョ・ソンがかな 네, 저도 이 배우 이름은 몰라서 넘어갈게요. 실제 김원봉의 얼굴입니다. これが実際キム・ホンボンです。 김원봉이 제일 처음 그 의열단이란 단체의 지도자라고 알려졌을 때 신문에 보도된 사진으로 나와 있는 20살 때의 김원봉 사진이라고 쓰여 있는 김원봉 사진이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これがですね、新聞に当時報道された20歳の時に撮ったキム・ウォンボンの写真です。 기자들이 엄청 급하게 찾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20살 때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어렸을 때의 그런 학생 사진으로 추측이 됩니다. ただ実際これはですね、20歳というよりももっと若い学生というかなの時の写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이 옆에 사진이 23살 때, 21~22살 때의 사진인데요. 横がですね、21人の時の2、3の時の写真ですね。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는 사진이 김원봉입니다. これがキム・ウォンボンです。 이거는 의열단 단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한 사람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이 인물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해서 의열 단원들을 붙잡겠다고 경찰이 만들어 놓은 조서가 되겠습니다. 手前に座っている、男がですね、日本軍かな警察に捕まり、その時に押収された写真ですね。で、このメンバーを全部、捕まえるんだということでいう資料になっています。 의열단이 쓴 여러 개의 경문들이 있는데요. 그 경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문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격이라고 합니다. 議列団の劇文ですね。チョ・ハンソンさんが一番好きな、劇文はこれだそうです。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自由のために戦うという言葉がですね、何度も繰り返されます。 그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요. 오라 온갖 수단과 모든 무기로 싸우자.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올 때까지 싸우자. 싸우는 날에 자유는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こに最後、ちょっとゴチックにな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こういうあらゆる手段とすべての武器で戦おうと。完全な独立と自由が来るまで戦おう。戦う日に自由は訪れるという劇文です。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열단도 무정부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グループもですね、いわば、無政府主義、アナーキズムですね、この影響を非常に大きく受けた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このように自由を強調するというのがアナーキズムの特徴ということです。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한 5년 전쯤에 개봉했던 영화가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密偵ですね、これは。5年ほど、数年前に、公開された映画です。 이 영화가 의열단의 여러 개의 그 암살 파괴 행위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このですね、いくつかの事件の中で一つの事件に焦点を当てて作った映画と言えます。 영화 속의 인물이 이 사람이고요. 배우의 얼굴이죠.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던 배우인데 실제 인물은 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これ、左側が映画に出てくる、ソン・ガンホが役になっている刑事ですね。右側が実際のファンオクという、警官です。 이 사람은 경기도 경찰부의 경부였습니다. このファンオクという人間が、경기도警察部の警部, 경부라고 하면 꽤 높은 거죠. 꽤 높죠. 경시 아래가 경부입니다. 警部なので、当時としてはかなり高い位置にいますね。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요. 이 사람이 경찰 신분인데 의열단에 들어가서 의열단원이 돼가지고 폭탄을 상해에서 조선까지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거는 스파이나 그거 아니고 실제로 독립운동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밀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을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사람이 경기도 경찰관 출신으로서 의열단에 들어가서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상해에서 그 조선까지 폭탄을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もう一度言いますね。京畿道の警察部の警部だったファンオクという人物はですね、議決団に入ります。そして、上海から、朝鮮まで、爆弾を運ぶときに大きな役割をします。 의열 단원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독립운동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議決団のですね、メンバーはこのファンオクという人間を、メンバーだと、同志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의 밀정이었습니다. ところがこの人間は、日本のいわゆる密偵スパイでした。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상해 파견원이라고 하는 직함의 일본인 관리가 쓴 보고서 내용이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1919年の4月29日にですね、上海にいる派遣員の報告だという、日本の資料があります。 황옥은 이때부터 밀정 행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この時期からですね、ファンオクという人間は、スパイとしての活動をします。 황옥은 이때 1919년에 임시정부에 몰래 잠입을 해서 여기서 그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캐냅니다. この時期からファンオクは臨時政府に出入りをし、臨時政府の活動家の情報を収集を始めます。 그 내용이 이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そのことに関して、この報告書は書かれてあります。 이 사람 황옥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상해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最終的にはハンオクはですね、スパイということがバレて、上海を脱出します。 두 번째로 잠입한 단체는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캐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ところが、このファンオクはですね、その次にイルクーツ派の朝鮮共産党に侵入して、その情報を集める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세 번째 잔입한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で、3度目に中に入ったのが議決団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황옥한테 속았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영화 속의 인물이 공유라는 배우가 했고요. 실제 인물은 김시현입니다. このファンオクに騙された人間、活動家がいます。独立運動家がいます。このキム・シヒョンという人物です。議決団員ですね。 네, 여기에 같이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현계옥이라는 사람입니다. また、一緒に活動した女性がいます。ヒョン・ケオクと言います。 이 사람 위의 사진이 실제 인물입니다. 上の写真は実際のヒョン・ケオクの写真です。 네,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폭탄을 상해에서 조선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彼女はですね、議決団に加入して、上海から朝鮮まで爆発物を運ぶのにまた大きな役割をしました。 영화 속에서 이 모습이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형계옥이라는 사람과 헝가리인 마자알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로 꾸미고 기차를 타서 그 폭탄을 운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映画の中にですね、この爆弾を運ぶところの場面が出てきます。マザールというハンガリー人の男性と夫婦だということを偽装して、汽車に乗って爆弾を運びます。 마자알은 헝가리인인데요. 이 사람은 폭탄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폭탄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폭탄을 이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マザールというのはですね、爆弾製造の技術を持っている人間で、また彼が運搬に関しても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국경을 넘을 때에 그 국경이 그 중국 단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북한 신의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 들어오는 것을 그 지금 현재 사진으로 지금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말하자면 국경네요, 중국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중국 단둥까지 폭탄을 옮겨온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신의주까지 그 뭐죠, 인력거 있잖아요. 예, 인력거 뒤에 짐 실는 부분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これ、前回もちょっとやりましたが、丹東、手前が中国の丹東です。川の向かい側が、現在は北朝鮮ですね。朝鮮の新ウィジュですね。丹東まで列車で爆発物を運びました。で、その後はですね、ここで汽車を降りて、人力庫に積んで、朝鮮へ運んだそうです。 그 황옥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단둥에서 신의주로 그 국경을 넘을 때 그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で、ファンオクはですね、警察なので、この国境を越えるときに大きな役割を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신의주에 도착한 폭탄은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까지 옮기게 됩니다. で、新ウィジュに到着したこの爆発物をまた汽車に乗せてソウルまで運びました。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모든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ところがソウルに到着した途端に全てのことがバレてしまいます。 그래서 폭탄을 옮겨온 곳 그리고 폭탄도 다 일본 경찰에 들통이 납니다. 全てですね、爆弾を動かした、運んだことやなど、全てが日本の警察に筒抜け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모두 붙잡히게 되는데 김시현, 황옥 그리고 뭐 여러 의열 단원들이 붙잡히게 되는데요. 結局ですね、議決団の団員はかなり何人も捕まり逮捕されます。 황옥은 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옥이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ファンオークはですね、スパイであったんですが、10年の刑になります。 일본 경찰은 황옥이 밀정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日本の警察はファンオークがですね、警察のスパイではなくて、独立運動をしたんだというふうに判断をしました。 황옥은 자기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경부에서 경시로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의열 단원들을 서울까지 끌어들여서 체포하게까지 해줬는데 자기를 독립운동가로 처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뭐냐면은 항변을 했지만 일본 경찰은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ファンオークはですね、自分は昇進をするために、スパイとなって、議決団のメンバーを全部ソウルに集めるようにさせたということを主張しましたが、日本の警察は、それを全部否定をします。 일본이 그 황옥이 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日本の警察がファンオークを警察のスパイだというふうに認められなかったこと、それはこの事件が非常に社会的な大きな問題になったからです。 3.1운동 이후에 일본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밀정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걸 좀 은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日本の警察が、独立運動の中にさまざまなスパイを送り込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ファンオーク一人だけではなかったわけです。で、それが明らかになってしまうと、非常にこれ以上の大きな社会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で、日本の警察はファンオークは独立運動家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 당시에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日本不正 네네 맞습니다. 日本の弁護士ですね、不正達治ですか、人権弁護士がいましたが、 이 후세 다츠지는 이것이 일본 경찰의 명백한 조작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不正弁護士はですね、この事件は完全に日本の警察によるでっち上げだというふうに主張をします。 일본 경찰인 황옥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에 잠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건을 만들어서 폭탄을 국내까지 이송해 오게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不正弁護士はですね、警察のスパイであるファンオークが議決団の中に入って、わざと爆弾を作らせ、それをソウルまで運ばせるということをやった、いわゆるでっち上げの事件だというふうに不正弁護士は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황옥은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 사람이 독립운동 행위를 한 것인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ファンオクはですね、最初は警察のスパイということで、入りました。ただ、いろいろ見るとですね、あれ、本当に独立運動をし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えるところもあります。そういう部分もあります。 경찰이 황옥을 체포했을 때 황옥이 김시현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요. 폭탄의 소재도 잘 알려주지 않아서 곤란하게 했던 점.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김시현에게 보내서 김시현이 붙잡히지 않도록 경고해줬던 점. 이런 점들이 황옥을 좀 애매모호한 인물로 판단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いくつかその証拠としてですね、例えばファンオクが最後まで、キム・シホンと、あと爆弾の場所を、言いませんでした。また、ファンオクは自分の弟にですね、弟をキム・シホンのところに送って、危ないということを伝えたとかいうところが非常に、疑問というかな、ちょっと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です。 이 사람은 밀정 행위를 통해서 일본의 경찰 경부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요. 의열단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この人間は今まで3回ですね、いわゆるスパイ活動をしたわけですが、議決団の中に入って、その考えがですね、ちょっと揺らんだ、ぐらつい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節があります。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영화화가 됐고 그 영화 속에서는 황옥이 명백한 독립운동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で非常にその辺が、興味深い事件だったわけですね。ですので、ここをクローズアップして映画にも、作られました。で、映画の中では、ファンオクは、独立運動家ということで書かれています。 그 다음은 이제 의열단 주요한 내용을 했고요. 다음은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次はですね、朝鮮共産党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1920年代以降ですね、いわゆる共産主義者というのも非常に多く生まれます。そして、独立運動にとても、一生懸命独立運動の活動をするわけです。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1918년도에 이미 러시아 쪽에서 최초의 조선인 공산주의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ロシアの革命の影響を受けて、1918年には、共産主義の組織、共産党の組織ができるわけです。 1920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유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そして20年代以降ですね、社会主義、共産主義というのが非常に大流行します。その中で1925年に朝鮮共産党というのが正式に出発をします。 최초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얼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임시정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동이라는 사람입니다. 今ポイントあるがイ・ドンヒという独立運動家です。 1918년에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당이라는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1918년이요? 네네. 1918年にロシアでですね、勧進社会党というですね、初めての社会主義組織を作ります。 그리고 이 사람이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로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で、このイ・ドンヒはですね、1919年の3月には上海に行き、臨時政府の国務総理となります。 그래서 한인사회당 사람들이 전부 다 상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정당 이름이 고려공산당입니다. この、肝心社会党が、일단 모스크바에서 만든 거야. 어디서 만든 건가요? 상해에서 그 전에. 전에는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만든 거죠. 最初はですね、ソ連の、沿海州の方で活動して、上海で、臨時政府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メンバーがすべて上海に移動します。そして作られたのが、고려共産党になります。 네. 이 고려공산당은 그런데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で、実は高麗共産党という名前党はですね、団体は2つあります。 그래서 이동희가 만든 고려공산당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ですので、イ・ドンフィが作った、共産党、高麗共産党のことをですね、上海派、高麗共産党というふうに呼びます。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박진순이라는 사람입니다. 横にいるのがパク・チンスンという人間です。 외교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外交を担当していた代表的な人物です。 이 위에 이 사람도 얼굴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上にいる人間もちょっとこの人ですね、一番左側も顔を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이 사람은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キム・チョルスと言います。 네.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이요. 러시아의 레닌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すごい。で、この、上海共産党の高麗共産党のメンバーはですね、モスクワでレーニンと直接会っています。 네,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사람이 레닌이죠. で、これレーニンですよね。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박진순입니다. で、その横にいるのがパク・チンスンです。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레닌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닌이 거금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で、上海、高麗共産党のメンバーはですね、レーニンと会って、自分たちが、朝鮮の独立運動をするということで助けてほしいと要請をします。そしてレーニンはですね、非常に、莫大な、金額の援助をします。 이게 40만 루블을 지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これは30万ルーブルを支援したというふ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당시에 러시아 혁명 직후기 때문에 그 러시아 혁명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돈은 가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걸 자기네 돈으로 못 주니까 이걸 뭘로 줬냐면 금괴로 줬거든요. 근데 그 금괴가 양이 얼마나 됐냐면 큰 술에 2개로 나눠 가지고 옮겨야 할 정도로 많은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술의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분량, 여러 사람이 옮겨야 하는 그런 분량이었답니다. この時はですね、ロシア革命まだあって2年か3年ぐらいですね、2年ぐらいの段階なので、当時ロシアの金というのは、価値がほとんどなかったわけですね。ですので、ロシアの紙幣ではなくて、ソ連の紙幣ではなくて、
金で渡したそうです。で、これはですね、一人では運べない量で、手車といいますか、スレというから、なんかリアカーが第8車かな、ちょっと具体的な大きさ、量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とにかくそれ2つ、2台分だったと言います。 그리고 이 자금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요. 나눠서 두 차례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で、これは2回 그런데 分けて支援されます。 네. 그런데 한번 처음 들어올 때 수레로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그 수레로 옮겨온 거니까요. 이게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で、これはですね、このように金塊を実際に運ぶということなので目立ってしまって、もうみんな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て、この資金のために多くの人が集ま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처음 돈을 받은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레닌이 처음 줄 때의 목적은 아시아의 혁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있었거든요. で、この最初にレーニンが渡したときはですね、これは単に朝鮮半島の革命だけではなくて、アジア全体のそういう革命ということを目指したものだ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독립운동 자금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해파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정부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측이 분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で、ところがですね、その時、イ・ドンフィは臨時政府の総理もやってた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臨時政府の人間としては、この金は臨時政府の資金なのだというふうに認識をするわけです。で、共産党、공산당 사람들은 그냥 조선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で、ところがですね、これを共産党のメンバーというのは、単に朝鮮だけではなくて、アジアの革命のために使う金だと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この2つの対立というのが激しくなったそうです。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일단 이 자금은 상해파 쪽에서는 일본 공산주의자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한테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で、この高麗共産党のメンバーはですね、このお金を日本共産党のメンバーにも支援をしますし、提供しますし、また中国共産党にも支援をします。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돈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당시에 이 돈을 안 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でまた当時の独立運動家というのはみんな、貧しかったので、この金を受け取らなかった独立運動家はいないぐらいだと言われています。 가장 유명하게는 가장 많은 돈을 한 단체가 많이 쓴 단체 중에 하나가 의열단, 아까 말씀드렸던 의열단이 가장 많이 지원받은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この中でもですね、多く支援を受けた団体の一つが、先ほどお話しした、議決団のメンバーです。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초기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국내에서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국내에서 사회주의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김사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また海外には行かずにですね、朝鮮の国内で活動した共産主義グループもいます。その指導者として、キム・サグという人がいます。 그 동생인 김사민도 같이 독립운동 내지는 공산주의 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김사민입니다.
また、この弟のキム・サミンという人物もですね、 어, 独立運動及び共産主義運動をした人です。 일본 경찰에 붙잡힌 다음에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정신 이상으로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このキム・サミンもですね、日本の警察に捕まり、拷問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心身ともに傷つけられて、通常の生活ができなくな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 다음에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중심 인물인 박헌영입니다. また25年にですね、朝鮮共産党が作られますが、その中心人物であるパク・コニョンです。 그리고 박헌영의 친구로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공산주의자인 김다냐입니다. また、パク・コニョンの友達で非常に有名なキム・タニャというメンバーです。 이 조선공산당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 이후에 또 다른 만세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このメンバーたちはですね、共産党が作られる次の年ですね、1926年に6月10日に第二の万歳、運動を起こそうとして、いろいろ準備をしますが、失敗して、しまう人物です。 1925년 12월 달에 조직이 들통이 나서 박헌영이 붙잡히게 되는데요. 붙잡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뭐냐면은 경찰한테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で、パク・コニョンはですね、拷問によって非常に、体が衰弱して、仮に釈放されます。その時の写真です。 아까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척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초점이 나가 있는 사진입니다. 先ほどの写真と比べますと、非常にもう別人のように見えるほど、非常に衰弱した様子が伺えます。 옆에 있는 여성이 주세죽이라고 하는 박헌영의 부인입니다. 隣にいる女性がですね、パク・コニョンの、奥さん、パートナーで、金世塾と言います。中世塾と言います。 주세죽 역시 유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中世塾も非常に有名な、共産主義者です。 박헌영이나 그런 1차 공산당이 다 간부들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강다령이라는 사람입니다. 第一次の共産党が、指導部が逮捕され、その次に第二次共産党が作られて、その時の責任者がカン・タニョルです。 이 사람도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붙잡히는데 붙잡혀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 사람도 정신 이상이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彼もですね、作られてすぐ逮捕され、拷問を受けます。神田寮も、拷問によって心身、異常をきたして通常の生活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 사람은 강다령과 같이 활동했던 권오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この人物がですね、一緒に活動していたコン・オーソルです。 이 사람도 경찰에 붙잡혀서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당하는데요. 彼もですね、警察捕まって、拷問を受けます。 앞니빨 2개가 손상이 됩니다. 前歯2つがですね、完全に、折れ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 경찰 4명을 뭐냐면 고소하게 됩니다. ですので、拷問した4人の警察官を、告訴します。 그런데 일본 경찰은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뭐냐면 그 소송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証拠がないということで、告訴を棄却をします。 이 사람은 1930년 무렵에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彼もですね、拷問の後遺症によって1930年に、刑務所の中で亡くなります。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위에 서 있었던 김철수라는 사람입니다. この人物はキム・チョルス、先ほどですね、上海の共産党の写真の中にあった人物です。 상해에서 활동하던 이 사람은 조선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조선공산당의 책임 지도자가 됩니다. 彼はですね、上海から国内に戻り、第3番目の責任者となります。 그렇게 해서 25년부터 28년까지 조선공산당이 활동을 했고요. このように25年と4年까지죠. 28년. 25年から28年まで共産党は活動します。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非常にですね、熱心に活動したメンバーたちです。 28년 이후에는 코민테른에서 조선공산당을 해산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コミンテルが半分뭐죠? 해산하라고 지도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조직들이 좀 분파 투쟁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분파 투쟁 때문에 코민테른 쪽에서 해산을 해라. 그리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라.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 운동이 다 그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는 운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で、この時にですね、28年ですか、以降ですね、コミンテルンの方からあまりにも分派対立が激しいので、一度解散を命じられます。で、その後ですね、労働者に基盤を持った組織にな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もう一度共産党再建の動きが行われます。 1945년까지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되지는 못했지만 재건은 해방 후에 1945년 8월 달에 하게 되게 됐습니다. で結局ですね、45年まで日本の植民地時代には、朝鮮共産党を再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しかし、45年8月に朝鮮共産党が再建されます。 그 다음에 1929년에 꼭 얘기해야 되는 독립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で、1929年にですね、必ずちょっと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광주学生運動です。 광주 학생운동은 1919년 3월 3일 운동 이후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1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조선인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대규모 민중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この29年の朝鮮韓中学生運動というのはですね、1919年の三一独立運動の10年後ですね。で、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いうのが、10年経っても全く変わらなくて続いていると。差別を撤廃しろということで、要求する非常に大きな民主的な運動となります。 운동의 시작은 광주에 그 학교를 다니는 기차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この運動のきっかけというのがですね、광주で汽車に乗って通学している学生たちの中で、
朝鮮の学生と日本の学生が、ぶつか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경찰들이 차별을 해가지고 조선인만 처벌하고 그 일본인은 다 풀어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조선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게 됩니다. ところが、この喧嘩にですね、時に警察が来て、朝鮮人の学生だけ逮捕し、日本人学生は逮捕せずに、そのまま無罪方面で、なります。で、この差別待遇に非常に怒って大きな運動となるわけです。 그래서 1차 시위가 벌어지는데 1차 학생 시위에서 또 마찬가지로 조선인만 붙잡혀가고 일본인은 다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재현되면서 두 번째 시위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でまずで、これに抗議する大きな運動、デモが起きるんですが、この時も同じようにですね、朝鮮人学生だけを逮捕して、日本人は捕まえ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この差別にまた起こり、第2次の大きなデモを行います。 이때 2차 시위를 조직했던 사람이 이 장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この第1次のデモをですね、組織したのがこのチャン・ジェソンという学生です。 2차 시위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거의 광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할 정도가 된 거고요. 경찰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 막아서게 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소식을 다 광주의 소식을 다 차단할 정도로 일본 경찰이 언론을 다 탄압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가 언제 되는 거였죠? 네? 6월, 1차 시위가 6월 달에 1차 시위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929년 11월에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で、一時のデモがですね、1929年の11月に行われます。で、このチャンジェソンを中心にですね、準備が行われて、クァンジュの市内の、ほとんどの学校から学生がデモに参加するということが行われます。で、日本の警察はこれが、他の地域に波及するのを恐れて、完全に言論も統制し、外に情報が出ないようにします。 이 장재성이 조직하고 있던 학생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조직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で、これはチャン・ジェソンがですね、学生をもともと組織したグループがありました。で、それによってですね、大きな大規模なデモとなったわけです。 그 광주 학생운동은 광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주 외곽 거의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で、このクァンジュの学生のデモはクァンジュだけにとどまらず、クァンジュ以外の地域にも波及をしていきます。 시위를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 장석천이라는 사람입니다. で、このデモをですね、クァンジュ以外の地域に知らせるので、非常に多くの役割を果たしたのが、この写真にあるチャン・ソクチョンです。 이 사람은 광주를 탈출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다가 광주의 소식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만세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彼はクァンジュを脱出してソウルに上がります。で、ソウルでクァンジュと同じように戦うということを、他の、仲間、学生たちに、伝え、また全国的な戦いになるように組織をします。 서울에 장석천이 서울에 와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요. で、その時会ったソウルの仲間の一人がファン・テソンという人物です。 이 사람을 통해서 전국 청년 학생들이 다 같이 시위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彼を通じてですね、この戦いが全国に拡散をしていきます。
황태성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되는데요. ファンテソンはですね、その後、非常に有名な共産主義者になります。 나중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うん。 그 박정희의 형을 통해서 황태성은 그 박정희를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うん。 그래서 북한에서 밀사로 보낸 사람이 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후에는 북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実はファンテソンはですね、パク・チョンヒの兄を知っていて、南北の分断以降は、北にいました。で、パク・チョンヒがクーデターを起こしたので、パク・チョンヒの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密使として、南に、派遣されるそうです。 박정희는 예전에 좌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좌익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うん。 황태성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황태성을 죽여버립니다. ところがですね、パク・チョンヒも一時期、ほんの少し左翼活動をして、それを裏切って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ことがまたバレると大変だということで、このファンテソンを結局殺してしまいます。 황태성은 굉장히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非常にファンテソンは非常に不幸な、本当悔しい死に方をしたわけです。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좀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気がにこいよね。 네네. はい、次ですね、 그래서 30年以降のことを簡単に説明します。 네, 1931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31年に満州事変が起きますね。で、37年に日中戦争を起こしですの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満州で独立運動をするというのがほぼ不可能になっていきます。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홍콩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유력한 군사 지도자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この中ではユン・ボンギルがですね、上海を했죠. 네, 상해 홍콩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上海の香港公園というところで、爆弾を投げて日本の軍人が何人も死ぬという事件がありました。 네, 이 사람이 윤봉길이고요. 이 사람이 윤봉길, 그다음에 이 사람이 김구입니다. 立っているのがユン・ボンギルですね。で、座っているのがキングです。 네, 윤봉길을 보내서 폭탄을 던지게 한 사람이 바로 김구가 되겠습니다. ユン・ボンギルにですね、爆弾を投げさせたのがキングとなるわけです。 이때부터 윤봉길 사건 이후부터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れ以降ですね、中国の国民党の指導部が韓国の独立運動家を助けるようになります。 만주에서 있었던 독립군들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満州にあったのことを有名なことだけ、お話をします。 만주에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満州にはですね、朝鮮から来た共産主義者というのが非常に多く暮らしていました。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체포되는 것을 피해서 만주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また、朝鮮国内で活動して、逮捕や弾圧を逃れて満州に逃げてくるという人たちも活動家も非常にたくさんいました。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1931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공산 유격대를 조직을 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彼らはですね、31年満州事変が勃発すると、共産遊撃隊というものを組織して、日本に、抵抗をします。 그리고 1936년, 37년 무렵이 되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한국용 동북항일연군. また、この時期にはですね、トンイル半북 영부、どこだろう。 동북, 북쪽 얘기하는 겁니다. 동북, 동쪽과 북쪽. 東 동북, 北、 네, 東北、 동북항일연군. 抗日、4部 4부가 뭐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그러겠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4部ね。 네, 여기 있습니다. 東北抗日連軍という、네네. 組織を作ります。 네, これが이 30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 사람들과 조선공산당의 사람들, 조선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거는 군부 무장 조직이네요. 네, 무장 조직입니다. これはですね、中国共産党の員と、朝鮮の共産主義者が一緒に作ったいわば武装組織です。 동북항일연군의 대부분의 병력은 중국인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ほとんどが中国人で、ごく一部がですね、朝鮮人ですのメンバーでした。 그 중에 제2군 3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で、この中で、第2軍の、すいません、これ漢字も違いますね。第3、市長かなをしていたのが金日成です。 김일성이 유명해진 사건은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で、金日成が有名になったのは、この37年の6月にあったポチョンボ戦闘というのがあったからです。 그 보천보라고 하는 곳은 조선에 있는 땅인데요. 만주에서 국경을 넘어서 조선에 있는 보천보의 주재소를 습격을 했습니다. ポチョンポという町はですね、朝鮮にあり、結局満州から国境を越えて朝鮮までやってきて、駐在所を襲います。 그 경찰서 주재소에 있었던 병력은 5명밖에 아니었습니다. この時兵力、駐在所にいた軍人は5人しか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김일성이 순식간에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ところがこの事件はですね、朝鮮国内で非常に大々的に、新聞などに取り上げられます。で、これによって金日成も、非常に有名になります。 김일성은 이후에 굉장히 뭐냐면 엄청나게 잘 싸웠고요. 그렇지만 계속된 그런 일본군의 탄압 그리고 그런 문제 일본군이 대량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40년에 소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その後ですね、金日成はさまざまな軍事行動を行い、戦いますが、日本軍のですね、弾圧攻撃が強まるようになって、結局1940年の3月には、ソ連領の中に移動をします。 김일성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김일성입니다. どこ、어디였지? これが金日成ですね。 네네. 2番目です。右から2番目ですね。 그리고 1940년 무렵이 되면 주요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3개 정도의 부대가 생기게 됩니다. 군대가 생기게 됩니다. 40年になるとですね、海外に大体3つの
軍事組織、武装組織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강복군이 있었고요. まず臨時政府の指導のもとにある韓国降伏軍があります。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조선의용군이 또 화북 지역에 있었습니다. 朝鮮独立同盟という団体が作った朝鮮義勇隊ですねがありま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일성 부대가 소련 안에 있었습니다. また、キム・イルソンの部隊がソ連の、支配下のところにありました。 공산주의자들은 1941년까지 조직 활동을 열심히 벌이다가 너무 탄압이 심해지니까 지하로 잠복해서 45년까지 버티게 됩니다. で国内の共産主義者はですね、41年以降ですね、非常に弾圧が厳しいために、地下に潜ります。 그리고 조선 내에서는 1944년이면 광복 직전이죠. 1944년에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 건국 동맹이 비밀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で44年にはですね、ヨウニョンという独立運動家が作った朝鮮建国同盟というのが組織されます。 지금 말씀드린 이 조직들이 해방 후까지 살아남아서 1945년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그때부터는 건국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でこれらの団体はですね、45年の8月以降は今度は建国のためにですね、国を作るための活動を始めます。 이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この人はヨウニョンという人物です。 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がパク・コニョンです。 이 사람은 조선공산당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41년까지 조직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피해서 왜냐면 지방에 숨어 있다가 1945년 8월 달에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パク・コニョンはですね、先ほども何度か捕まっていましたよね。ですから41年までは活動しますが、その後はですね、弾圧を避けるために地方に逃れます。で、45年で降伏以降ですね、またソウルに戻り、活動を始めます。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입니다. 소련군과 같이 북한에 들어오게 됩니다. また、キム・イルソンはですね、ソ連軍と一緒に北の方に入ってきます。 이 사람이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의 대장이었던 김무정입니다. また彼はですね、朝鮮独立同盟の指導者であった金ムジョンです。 이 사람이 말씀드렸던 김구입니다. 이 사람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돼서 해방 후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彼がキムグですね、臨時政府、上海臨時政府の主席となり、降伏後、朝鮮半島に戻ってきます。 그리고 임시정부에 같이 있었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また臨時政府に一緒にいたキム・ギュシクです。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입니다. また彼がアメリカにいたイ・スンマンです。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익의 거두들로서 나중에 해방 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またこの3人はですね、独立運動はしていませんが、右派ですね、右翼の中心活動家としています。ソン・ジヌ、キム・ソンス、チャン・ドクス3人です。 네, 김성수는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덕수도 마찬가지로 친일 행위가 있습니다.
真ん中のキム・ソンスはですね、東亜日報の社集で、いわゆる親日行為、日本に協力したという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また、チャンドクスも同じです。 이 우익들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내세우지 못하고 김구와 이승만의 뒤에서 뭐냐면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彼らはですね、独立運動をしていなかったので、結局イスマンと、キムグの後ろでですね、影響力を、発揮しようと、活動しました。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각축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このようにしてね、彼らがですね、それぞれね、働きをするわけですが、마지막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그리고 주요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今までですね、1945年までの独立運動および独立運動家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まず一つの一番大きい特徴は、一度も休んでなかったと。絶えず独立運動が続い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1945년까지 굉장히 줄기차게 싸웠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조선 독립운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やはり、多くの犠牲を伴いながらも、途切れることなくですね、独立運動が続いていったというのが一番大きな特徴だと言えます。 그런 싸움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런 싸움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な戦いの成果、結果によってですね、朝鮮半島は独立でき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ha겠습니다. ここまで私の話を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ちょっとマイクをオンにして、ちょっとありがとうと言いましょう。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非常に中身が非常に濃い話で、皆さん頭が混乱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が、ぜひですね、去年やった動画がありますので、それと続けてみてください。너무 오늘은 조한서 저도 있어요. 이제 너무 이야기가요. 너무 자세하고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간이 있을 때 작년 했던 거랑 오늘 한 거 같이 보고 다시 좀 정리해야 되네요. 네네네. すいません、時間がちょっとないので、1人、2人だけちょっと質問があれば、ぜひ受けたいと思いますが。よろしいですか？はい、どうぞ。はい、独立運動といったら、安順軍っていう人は日本でもよく知られてるんですけど、はい、今日のお話でちょっと安順軍っていう名前が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どのあたりと関係してくるでしょうか？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 분들은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면 안중근을 좀 생각하신대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저기 뭐냐면 1919년 이후의 독립운동 얘기를 해드리는 거여가지고 네. 안중근은 빠졌는데 안중근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1909년도에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뭐냐면 오늘 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중근가 ですね、伊藤博文を殺した義兄は1909年です。で、今日の話はですね、三一独立運動1919年以降ですね。
どのように、朝鮮の独立運動が行われていたのか、とりわけどのようにこう分かれてい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中心に話しましたので、安중근の話は入ってないです。안중근하고 안창호는 뭐 친척이에요?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안씨인가요? 다른 안씨? 본관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같은 친척 사이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で今日話に出てきたアンチャンホですね。同じアン氏ですけど、親戚ではないです。はい。他に今日、質問があれば。はい、どうぞ。どうぞ。手短にお話しします。はい、2件だけ。まず感想なんですが、私の恩師のですね、京大出身の京大事件っていうのが、京大学連事件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の時の最初に、日本で治安維持法が適用された事件なんですが、この時に参加した学生が、からお聞きしました。上海のいわゆるコミンテルンで、当時は、朝鮮ですね、朝鮮の人たちとお話しして、非常にびっくりしたというのが、やはり日本でのこういうやっぱり初期の共産党運動をされた人たちが、やはり朝鮮の運動とですね、共産党運動と、日本の共産党運動が非常に違うっていうか、びっくりしたっていうか、やはり非常に朝鮮のそのコミンテルンであった人たちは非常に激烈だったと。やはり本当に殺そうとしている。逆に言えば、日本の場合は独立運動じゃないから、密かにやはり治安維持法下で、地下に潜って、逃げ惑った結果、上海のコミンテルンでお会いしたというお話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非常に今日の腑に落ちるっていうかな、今日のお話を聞いて、非常に朝鮮の共産党運動と日本の共産党運動が違うっていう意味がよく分かりました。次に、関東大震災下で、朝鮮の人たちをたくさん虐殺されたっていう経緯の中で、こういった説があります。やはり3.1 独立運動にですね、関わった官憲がですね、軍人たちがやはり、その後在郷軍人化して、その時に関東大震災が起きた。それでかなりそういった韓国で対処したような在郷軍人たちが自己判断してですね、ああいう虐殺が起き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これに関して、どう思われますか、お聞きしたいんですが。はい。じゃあ、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화상 은씨라고 할까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교대学連 事件, 교토대학교 한정사건이라는 그런治安維持法에 체포되는 학생분이었대요, 그 당시.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인데 서해까지 가가지고 서해 고민테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하고 만나본 적이 있던 분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白間さん、上海に行ったというのはお名前は分かりますか？日本人。栗原佑と申します。栗原佑。1945年の学連事件の後ですね。1945년 이후에 교토대 학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서해 가가지고 서해 공산당 멤버하고 만났대요. 네. 後でちょっと白間さん名前メッセンジャーで送ってください. わかりました. 나중에 제가 좀 어떤 분인지 좀 받아드릴게요, 자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23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일본 사람의 몇 명은 아마 한반도에서 3.1 운동 경험 겪었고 어떤 네. 사람은 단합도 했고 네. 그런 군인들이 23년이면 그 경험했던 사람들도 일본 군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 그런 뭐라고 그러나 그런 공포심하고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식, 한 조선인을 단합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뭐 그때는 일반 시민에서도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말씀인데요. 뭐 일본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본 사람은 일본 사회예요. 네. 아, 네. 저는 그런 내용은 잘 알 네네. 수가 없어서 네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それ 힘드네요. についてはちょっと、関東大震災の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っていうんですけど、結局、あれですね、日清戦争の時から、日本軍というのは朝鮮半島に行ってるわけなんで、その中でずっと培われてきた認識なり意識、見方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いますね。で、それが、結局、19年の3.1独立運動の時の弾圧であったり、23年の朝鮮人虐殺で、どっかでこう、面々と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気は、僕もします。確かにそれが歴史的な見方でしょうね、多分。他にもちょっと、かなり過ぎてしまいまして、すみません。一人だけ、どなたか、感想なり、質問、意見があればお願いします。いいです。お話ししても大丈夫ですか？はい、どうぞ、短い。ははいい。チャットにも少し上げたんですけれども、解放後、誰が、権力を掌握していくかっていう過程の話につながる部分も、ちょっと最後お話しいただけた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興味深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今度はあれだね、解放後から朝鮮戦争、南北分断になるまでの話を聞かないとダメですね。뭐 저희가 지금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특히 해방 이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처음시라고 그럴까요? 그 준비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해방 후 3년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간략하게라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따로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좀 자세하게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7명이 있어요. 7 세력이에요. 7 세력. 그 중에 좌익들이 김일성, 박헌영,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면 박헌영, 김일성이 좌익 세력이고요. パク・コニョンとキム・イルソンが左翼ですね。先ほど最後に7人が出ます。7人が。そのうち2人が左翼です。 김일성은 북한의 공산당. 그리고 박헌영은 남쪽의 공산당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パク・コニョンは南の方で、指導者としていました。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이기도 한 사람들이고요. この2人は競争もしたし、お互いに競い合いましたし、また共闘ともにも戦いました。 그리고 우익 세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구, 이승만, 한민당. 아까 한민당에 3명 있었죠? 김성수, 뭐 송진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우익 세력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右翼としてはですね、キムグとイースンマン、そして、3人が出ましたね、韓国国民会かな、この5人になります。 그래서 이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이 각각 미국 편,
미국 편과 소련 편에서 뭐냐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미국 쪽에서는 우익들은 민주주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좌익들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それでですね、左派はですね、共産主義政府を作ろうとし、でまた右派はですね、アメリカの影響を受けて自由民主主義の国を作ろうとしたわけです。またこれは、 그런데 중간에서 통일이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운형과 김규식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도파라고 불렀어요. でこの時にですね、やはり統一するのがまず最初だというのを主張したのがキム・ヨンウンとキム・ジュシクです。彼ら二人が통일파요? 무슨 파죠? 중도파, 중도 세력. 통도.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해도 돼요. 彼らが民族主義勢力と言えばいいと思います。はい。 네, 그래서 뭐냐면 통일을 우선해서 너네들이 우익 좌익 너네들이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뭐냐면 따로 그렇게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분단이 되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좌익과 우익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정부를 같이 만들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で結局ですね、左翼、右翼がですね、お互いに別々に主張するとダメだから左翼も右翼も一緒に入った統一政府を作ろうと主張したグループがこの最後に言ったヨヨンとキム・ジュシクです。 그런데 결국에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부를 끝까지 세우려고 했던 거고 미국도 자기네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통일을 못하고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돼서 성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しかしですね、ソ連は自分たちの影響力のある国を作ろうとし、アメリカもそういうことをしました。で結局それによって南北の分断というのが、始まるわけで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다시 기회 있으면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네네네. その問題についてはまたですね、次の機会に、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하지만 그 해방 직후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도 일제시대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알아야 이해가 가네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좌익 세력, 우익 세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갈등을 겪거든요. 우익하고 좌익이 같이 하지 못하고 오늘 강의를 사실은 그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간회라고. 신간회. 예,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신간회라는 걸 통해서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따로따로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사실은 일제 시기 때부터 식민지 시기 때부터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実はですね、ウィークと左翼が一緒にした活動というのも新歓会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それについては今日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時間の都合上、でそういうところも含めてですね、右翼と左翼がどのように分かれていったのか、あるいはどのような葛藤があったのかというのも含めて、ぜひ理解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알겠습니다。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すみません、ちょっと僕がもう出ないとダメなんで。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来週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来週どうなるか分かりませんが、やることはやります。大統領選挙の結果について、多分僕が調べることになると思うんだよね。すいませんが、話を聞いてください。じゃ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